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들 온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고 있는데 감사스마일도 뭐 요즘 뭐 그렇게 썩 재미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뭐 코로나19도 조만간 뭐 조만간 다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방송할 주제는 빠숑님의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투자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블로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주제로 한번 방송에 담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전국이 장기화되면 결국 금융위기 때만큼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는 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저에게도 뭐 삼성의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뭐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뭐 가격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급락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예상을 합니다. 특히 삼성은 뭐 아직도 정말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 많은 그런 상승폭이 기대가 되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빠시롱님께서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하락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락하면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하락하지 않으면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도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가격이 지금 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조금 매수를 주저하시고 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산 가격보다 제가 꼭지에 사지 않았나, 제일 비싼 가격에 사지 않았나 또 이런 또 질문을 저에게 또 하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러는데 일단 빠시형님도 저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할 그 핵심 주제는 이 부동산 시장의 디커플링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디커플링을 잘 몰라서 일단 네이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일단 보고 가실게요. 디커플링이라는 뜻이 동조화의 반대 개념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즉,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주가나 금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일부 요소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뭐 집값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환율이 또 따라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반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데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고요. 수출이 증가하는데 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면 이제 소비가 증가하는 게 통상적인 현상인데 이제 커플링이라는 동조화의 현상인데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빠숑님께서 이제 이 디커플링에 대해 가지고 나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신축하고 구축에 대해서 이제 디커플링이 심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득 신축과 구축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싸도 새 아파트 사려는 욕구가 지금 현재는 대세다. 구축 위주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빠숑님께서 이제 전국 주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디커플링 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주제로 일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월 17일 날 포스팅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신규 아파트가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구축도 따라서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신규 아파트만 오르고 구축 아파트는 뭐 시세라든지 거래량이 일단 떨어지고 있다라는 정반대 그래프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양시에 이제 특히 이제 삼성벨트 쪽하고 이제 일산, 그다음에 화정 이런 쪽을 갖다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즉 10년 이내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20년, 30년 된 아파트의 가격은 그렇게까지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울도 보면 신규 아파트 위주로 많이 가격이 상승한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급증한 이후에는 이제 정부 정책의 영향도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정말 로또 당첨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뭐 쏠쏠치 않게 지금 듣고 있는데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신축과 구축이 이미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인데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따로 움직인다는 뜻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축 아파트가 오르면 기존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반대. 신축 아파트만 거래가 되고 구축 아파트는 거래 물량도 좀 감소되고 가격도 그렇게 신축 아파트만큼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2013년 하반기부터는 2015년까지는 이때 당시에는 기존 아파트든 신규 아파트든 모두 우상향 그래프였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 디커플링에서 이제 신축, 구축 간 디커플링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축 아파트가 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입지 조건이 좋으면 당연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빠숑님의 이야기는 이제 입지보다 일단 신축 아파트가 더 그러니까 입지도 물론 뭐 좋고 신축 아파트면 더 좋은 거고 만약에 신축 아파트이면서 입지가 조금 안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이제 빠숑님은 질적인 수요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아파트라는 상품을 갖다가 이제 한 번이라도 경험한 세대는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신규 아파트라든지 지하 주차장이 잘 갖춰진 아파트, 또 조경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 헬스, 에어로빅스를 갖춘 아파트를 희망한다. 그리고 뭐 일자 주방보다는 D자 주방이고 투베이보다는 3베이, 4베이, 20평대라도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세대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빠숑님의 이제 글을 쭉 읽어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숑님이 정말 전문가고 또 나름 분석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신축 구축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입지가 전부인 시대는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뭐 전적으로 다 공감하지는 않고요. 감사 스마일은 이제 입지가 전부인 시대는 물론 부동산은 입지 빼고는 저는 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빠숑님의 생각은 입지가 전부인 것 플러스 이제 신축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삼성벨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대입을 해드리면 아시겠지만 삼성은 지금 첫 번째 입주한 아파트가 2012년도 즉 다시 말해서 10년 이내 아파트거든요. 뭐 단지 내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 뭐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이케아, 그다음에 롯데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삼성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가격이 이제 가장 이슈잖아요, 이슈. 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삼성의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 문의가 오거든요. 근데 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다들 의아해 하세요. 정말로 실제로 떨어진 금액은 없습니다. 물론 주인분께서 정말 가격을 많이 내리셔갖고 내놓으시면 뭐 저도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있고요. 또 매수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아,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세계 경제도 안 좋고 하는데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매수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떨어지고 또 뭐 이곳이 이제 코로나19의 영향, 세계 경기의 영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막 그러지는 저는 아니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싼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비싼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가치 대비 가격이 낮으면 매수하시겠습니까? 가치 대비 가격이 높으면 매도하시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가격을 삼성에 계시는 분들이 알거든요. 또 삼성에 일단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작년 가격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올 초에 올 2월 3월 달에 매수를 못하고 좀 머뭇머뭇거리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오고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된다고 하면 저는 또 여기에서 뭐 신분당 서북부 연장 예타 발표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삼성벨트는 날개를 다는 거로 보는데 다들 작년 가격을 알고 있고 올 봄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매수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블로그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가격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지만 비싸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빠숑님이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나 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근데 정말 앞으로 시장이 하락이 되든 상승이 되든 똑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격을 보고 집을 갖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면 더 못 사고요. 가격이 오르면 또 오르라서 또 못 사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집을 갖다가 사고 팔고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격으로 일단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누가 정하냐면 시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물론 정하죠. 근데 집주인, 매도인이 가격을 정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좀 급해서 가격을 좀 낮춰갖고 매도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낮은 이유를 판단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시장에서는 가격이 싸면 또 안 사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거래가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사람들이 사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해 있거나 내려가면 안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격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가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빠숑님의 이 블로그에 나왔던 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투자도 하지 마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격으로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가치 대비 가격이 낮으면 매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치 대비 가격이 높아도 때로는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매도할 수도 있어요. 내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가치를 모르고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삼성TV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우연찮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정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이 되든 상승이 되든 똑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공부가 아직 덜 되신 분들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지금처럼 사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이제 정말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빠숑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감사스마일도요. 현장에서 부동산을 하지만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정말로. 부동산 서적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모니터링하고 또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갖다가 1년 전, 2년 전에 내가 이런 내용을 했었으니까 다시 또 들춰보고 있고요. 또 유명하신 블로거님들이나 아니면 뭐 빠숑님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많이 듣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이 삼성벨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저에게 문의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오늘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삼성벨트의 가치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 방송을 갖다가 삼성TV를 계속 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첫 번째부터 보신 분들이시면 아실 거고요. 제가 삼성지구 알림이 감사 스마일맨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에 감사 스마일맨, 감사 스마일을 치시면 제가 삼성에 3년 전, 4년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저 블로그에 있었던 내용 뭐 수정하거나 뭐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아무튼 오늘 빠숑님의 세상 답사기 정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어떤 투자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방송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코로나19도 조만간 어찌됐든 간에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면 감사할 듯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